뭐 왜 10대는 모를까? 왜 20대 초반은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들면 아 빨리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때 깨달으면 또 다른 삶이 또 펼쳐질 그렇죠. 텐데 일반적인 부모들의 그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들한테 가진 뭐 저는 사실 경험은 없지만 그냥 일반적인 시선은 그냥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대학 가 네. 그런 거 공기업이라든지 그렇죠. 뭐 안정적으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천재성을 다 말살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생각을 했을 때 아 우리 아이들은 좀 그렇게 안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요새 좀 많이 들어요. 저도 이제 늦게 깨달은 거에 대해서 뭐 지금도 뭐 아 이제라도 깨달아서 뭐 사실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맞아요. 조금 더 빨리 깨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뭐 재테크나 부동산 측면에서 뭐 빠르다 늦다 사실 그런 생각 사실 안 하는데 사실 선생님 주변 뭐 예를 들어 선생님 친구분들도 다 뭐 부동산이나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건 또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왜 다 가질 것 같으면서도 대부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친구분들 중에서는 뭐 빠른 편일 수도 있는 거 그렇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좀 지금 아이들한테도 네, 아이들한테도 부동산 교육을 조금 뭐 사실 돈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돈에 대해서는 쉬쉬하는 경향이 그렇죠. 있잖아요. 어떻게 또 보면. 특히 아이들한테 네, 뭐야 아빠 월급이 뭐 얼마인지 뭐 우리 관리비는 얼마인지 그렇죠. 아이들은 그렇죠. 사실 공과금이 모르거든요. 얼마고 그런 것들도 아이들이 알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이에요. 그때부터 돈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그걸 모르면 진짜 공부 잘하면 가난한 학자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 여기 오신 선생님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더 걱정을 하시냐면 지금 아이가 이번에 고1인데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예 공부를 좀 거리랑 멀다 하면은 고민을 좀 덜 하실 수도 있고 네, 아예 맞아요. 그 방향으로 네. 맡기면 될 것 같은데 아예 야 넌 공부 아닌 것 같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부를 또 너무 잘하니까 아 이게 선생님 생각이랑 또 제가 선생님이 생각할 땐 그거는 또 돈이나 어쩌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자유랑 또 방향이 또 안 맞을 수도 있는 삶을 혹시라도 애가 공부를 잘하니까 그게 또 걱정이 될 수도 그게 있겠어요. 조금 네.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공부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랑 돈을 알아서 돈을 많이 버는 거랑 또 다른 그렇죠.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저는 사실 그 공부를 잘하는 거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부럽지가 않아요. 요새 같은 옛날에는 당연히 부러웠는데 어떤 측면에서 왜냐면 공부 잘해서 하는 거는 어떤 데 소속돼서 가느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그 조직 안에서 사실 날고 겨봤자 어제 그 조직 안에서 한계라고 생각이 사실 조금 들어서 근데 또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거 경험해가지고 본인이 또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아이가 또 아니니까 저도 사실 그 고민을 하려면 저는 아직 멀었고 그때 가서 제가 뭐 선생님한테 또 고민 상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언제든지 오세요. 네.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 아이한테 그냥 믿고 맡겨주는 것도 좋지 그렇죠. 않을까. 네. 네. 아니 뭐 그거는 저도 잘. 그래요. 네. 저는 뭐 강요하는 건 싫습니다. 자식이 됐던 뭐 누가 됐던 간에 강요하진 않고 그냥 단지 방향 제시만 해주고 선택은 네가 해라 이런 포지션이니까요. 그 아이의 방향은 확고한가요? 네, 그 방향이 뭐 그 친구가 뭐 잘못된 방향을 가더라도 스스로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된 방향을 갔을 때 이걸 내가 스스로 느끼고 방향 전환을 해야지 누군가가 맞아요, 또 맞아요. 강제적으로 방향 전환을 맞아요. 시켜주면 그건 내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계속 그거를 방향 조절을 해주는 아이가 성장을 하면 회사에 부모가 전화 오는 일이 그래서 저는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뭐 선생님이 저보다 뭐 훨씬 먼저 경험하셨고 훌륭하게 행동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제가 한번 도움을 좀 요청하는 거예요. 아유, 근데 제가 사실 조금 느낀 게 예전부터 사실 뭐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지만 그 선생님이 갖고 있는 교육 생각하고 선생님 사모님이 갖고 계신 생각하고 조금 대립되는 부분이 대립이 좀 많이 되죠. 있어서 거기에서도 선생님도 조금 스트레스가 있다고 전 사실 조금 느껴져가지고 네. 선생님 사모님은 조금 다른 생각을 네.
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학원. 예.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생각하면 학원비가 너무 아까워요.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번 지금- 여쭤봐도 되나요? 네, 학원비가 지금 한 150에서 한 200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두 명? 두 명에서, 명한테? 예. 그렇게 뭐 많이 쓰는 건 뭐 다른 많이 쓰시는 더 많이 쓰시는 분도 분들은 더 많아요.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 최근에 깜짝 놀랐지. 제 월급에서 봤을 때는 좀 크죠, 근데. 과하다. 네. 차라리 이 네. 돈을 모아서 이 돈을 반지 모아서 하나 저렇게 달 수도 있는데. 차라리 진짜 그 경험을 한번 뭐 부동산 뭐 어떤 매매 경험이라든지 그쵸. 뭐 부동산은 뭐 이렇게 막 권유하는 그쵸, 건 그쵸. 아니지만 그거를 갖고 본인이 뭔가 이 더 좋은 어떤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새 생각엔 조금 어쩔 수 없이 뭐 내긴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내긴 하지만 사실 한 달에 직장인 150, 200은 쉽지 않거든요. 힘들죠. 사실. 어떤 너무 사람은 사실 그게 한 달 월급일 수도 있는 건데.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네.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결정 원하는 좀 사모님한테 좀 더 있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서 또 개입을 또 많이 하면 더 문제가 네,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좀 마음을 많이 놓으신 것 같아요. 마음은 났습니다. 사모님한테 맡기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보다 더 훌륭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와이프한테도 물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새. 그럼 네 인생은 뭐냐? 라고 이제 던진 날이 있어요. 뭐 애들 뭐 저야 항상 고맙죠. 뭐 애들 케어해주고 뭐 네, 해주고 네. 하는 건 네. 고마운데 본인의 삶, 본인의 네, 인생. 너의 인생도 좀 생각을 해라. 아이를 위해서 좀 너무 희생하는 게 예, 보였나 좀 봐요. 보이니까 커서 나중에 후회한다. 뭐 본인이 하고 싶은 뭐 공부라든지 운동이 됐든 공부가 됐든 취미 어떤 본인만의 좀 시간을 좀 가져라. 너무 아이들한테 올인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좀 종종 해주고 있지만 받아들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되게 공감이 가는데 그러니까 그 나이를 떠나서 그거를 느끼는 시기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공허감들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회사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아요. 네. 회사랑 와이프가 아이들 아이들한테 케어하는 거랑 하는 똑같습니다. 아이들 다 자라고 나갔을 때 나한테 남는 건 무엇인가? 회사를 다 다니고 나갔을 때 나한테 남는 건 똑같네. 무엇인가? 똑같습니다. 그 공허할 텐데. 네, 공허할 것 같아요. 네. 좀 허무할 네, 텐데. 허무하고. 제 아이는 뭐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그 친구한테 저는 뭐 기대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의존하고 싶지도 않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아까 반지하 이렇게 해서 네, 뭐 네. 기부를 하겠다는 얘기가 사실 그거 제가 뭐 반지하 뭐 10채, 20채 했을 때 그거 뭐 아이들한테 남겨주면 뭐 하겠습니까? 솔직하게. 네. 전 사실 그 부분은 결정을 못했어요 아직. 저는 결정했습니다. 저는 절대 일단은 아이들한테 무조건 내 재산을 다 줘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 거네요. 아예 저는 지금도 얘기해요. 그건 너네들 게 아니다. 생각하지도 말아라. 생각하지도 말아라. 왜냐면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굉장히 부자고 어떤 뭐 이런 거 했을 때 은연중에 아이들은 그걸 의지하게 돼 있어요. 은연중에 의지를 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떤 네, 좀 절실하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뭘 해서 이뤄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저거 뭐 물려받으면 내가 편하게 살면 되지. 안 되고 이게 뭐 사람이기 아빠가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싹을 아예 잘라. 그 싹을 아예 잘라야 돼. 눈독 들이지. 눈독 들이지 마라. 훌륭한- 네가 이뤄낸 게 아니다 이거는. 네가 이뤄내라. 네가 이뤄내야지 그게 네 거지. 네 진짜지. 맞네요. 되게 멋있네요, 선생님.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위한 길인 그게 진짜 좋은 길이라고 교육 저는 생각을 해요. 방향이네요. 이게 분명히 의존하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아이들한테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의지하면서 네. 본인 스스로 못 구간 거 그거를 다 줬을 때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사라지죠. 그 후대도 마찬가지일 테고. 자기가 읽어낸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경험도 없으니까 네. 사실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키는 게 더 어렵잖아요. 지키는 게 더 어렵죠.